그래서 오답노트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이거는. 자, 1번은 기억만 맞다. 그 다음에 2번. 자, 분명히 내가 읽기 과제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인공위성의 세계, 그죠? GPS를 수신하는 수신기가 차에 있어요. 차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세계. 자, 1번 인공위성, 2번 인공위성, 3번 인공위성 이렇게 해서 이들이 비치는 어떤 그 반원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반원을 그려가지고 이 세 개가 겹치는 부분에 이 차가 있는 경우 이 차에 대한 위치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과기고 준비반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이렇게 해줬어요.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G축이 있는 이 값의 정중앙 지점에 이 GPS에 발신을 하고 있는 내 위치를 발신하는 차량의 발신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Y에 있는 인공위성과 G에 있는 인공위성과 X축에 있는 인공위성이 서로 이렇게 교신을 해서 정중앙의 센터에 만나는 이렇게 만나는 이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를 파악했더라도 이 차가 보내는 인공위성의 위신을 받아서 통신을 전파를 받아서 다시 응답하는 이 시간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공위성에서 내 위치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500m 있습니다라고 해도 나는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한 100m나 200m 정도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오차가 있어서 좀 빨리 앞서서 얘기하기는 해. 자, 어쨌든 이 세 개가 필요하다는 것만큼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에 자, GPS 수신기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최소한 3개의 인공위성이 필요하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3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니은 인공위성과 GPS 수신기 사이 거리를 계산하려면 정확한 시간 정보가 필요하다. 맞죠? 그 다음에 딕은 시간을 측정할 때는 상대적 효과를 고려하여 보정한다.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어렵지만 자, 이 차가 어디 갔을까? 어디까지 그 속도로 갔을까를 인공위성에서 평가를 해서 미리 예측해서 보낸다는 거죠. 내가 내려보낼 때는 이 차가 이동했을 거니까 거리를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보정을 고쳐서 내려보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은 시간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어요. 자, 기억 현재 1초는 세슘 원자가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하여 정한다. 자, 정확한 초의 개념을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측정했다. 이거는 얘기예요. 이거는 책에 있습니다. 니은 시간은 두 사건의 길이이다. 그래서 내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걸린 시간을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각이 아니고 시간. 자, 사이간이죠, 그죠? 시간과 시간의 간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디귿 실초에 대한 정의는 원자시, 역효시, 태양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단위인 태양시와 그 다음에 역효시, 마지막에 원자시가 제일 정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다. 물론 세슘 원자가 정확히 맞겠죠, 그죠? 그러면 디귿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틀린 사람은 책을 보고 한 번 더 읽기 과제를 해줘야 됩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는 거예요. 나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앙부일고는 어려워서 설명해줬고 나머지는 읽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출제를 했는데 무려 3문제나 출제를 했는데 틀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실력이 좋은 사람도 여기에 읽기 과제 안에 틀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과감하게 문제 출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안 했습니까? 라고 내가 반문을 할 수 있는 그런 3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4번 문제 요거는 내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자, 거기에 니은 부분을 틀린 사람을 맞다라고 한 사람을 내가 사실은 이게 오답이 될 수가 있는데 맞다고 해줬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지막에 10점을 해준 사람은 내가 과학 선생님이 조금 배려해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면 돼요. 얘기해줄게요 지금. 자, 4번에 그림은 어떤 장난감 자동차가 직선도로 위에서 동쪽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면 운동 방향 V의 벡터량은 동쪽이라는 걸 설명해줬고 그래프는 이 자동차가 A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자동차 속도를 시간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되어 있네요. 그죠? 자, 4번에 그래프를 보면
많이 봐왔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면 요게 속도, 얘가 시간.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가 5, 여기가 정확하게 10초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속력이 나와 있고, 자, 밑면적의 넓이를 미리 구하면 얘는 플러스 5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움직임 거리가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요 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똑같은 밑변의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얘는 자, 움직인 거리는 플러스 값이지만 변이 값을 따지면 변이를 까먹는, 변이를 우리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무슨 얘기냐? 움직인 거리는 S는 여기가 10m죠. 미터로 알 수 있지만 변이 값은 10초로 봤을 때, 여기 10초로 봤을 때 변이 값은 제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5 빼기 마이너스 5 빼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된다. 5 마이너스 5겠죠. 자, 기억. 10초 후 자동차는 A점에서, 여기 말합니다. 10초 후 자동차는 A점에서 A점이 여기죠. 출발 지점이 A점이기 때문에 A점은 여기입니다. 원점입니다. A점에서 동쪽으로 10m에 위치한다. 맞나요? 자, 출발 지점인 A점으로부터 이 사람은 5m를 갔다가 이때가 5초가 되겠죠. 5초가 됐는데 다시 10초 동안에 5m를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10초 지점이고, 그러면 변이값은 이게 마이너스, 왜? 얘는 플러스 벡터량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벡터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0이 되는 거죠. 원점에 돌아온, 다시 A점에 온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10m가 아니라 다시 원점인 A점에 왔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동차는 5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다. 자, 요걸 내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맞다고 처리를 했는데, 사실은 5초일 때를 보면은 5초일 때는 지금 5m를 가서 정지한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5초일 때 0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초일 때는 방향 전환을 하기 전 단계 또는 방향 전환을 했더라도 뒤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는 지금 최고점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맞췄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올려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 틀린 사람들 그냥 줘도 괜찮겠다 싶은데, 만약에 넘어갈 수가 있거든. 이거는 나는 왜 내가 최고점인데 왜 이걸 나 맞았는데 쟤 왜 올려줍니까 하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최고점인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최고점이 된 사람이 있구나. 아니네.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맞췄어.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서 그냥 나머지를 올려준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 이 지점만 보게 되면은 절대 방향을 틀지 않았다는 거죠. 가속도 방향이 변한 적이 없어. 단, 그 다음 단계는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까지 보게 되면 이 사람 방향 전환을 바꿨어.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질문은 5초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방향 전환하기 직전이란 말이죠. 또는 돌았더라도 간 적이 없어.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 안 바뀌었다고 해야 돼. 단, 내가 어떻게 가르쳤나? 이렇게 오다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방향이 내가 원래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문제에 반대로 가고 있다는 이걸 설명했기 때문에 선생님 처음부터 마이너스 아니었던가요? 하게 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까봐 처음부터 마이너스의 기울기인 마이너스 가속도가 있다라고 가정해서 이 친구들이 혹시나 이 부분을 방향이 가속도가 돌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겠네 라고 해서 준 겁니다. 알겠죠? 굉장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요 점만 딱 찍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플러스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가속도가 바뀐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굉장히 학자들에 따라 분분할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우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체 틀을 봤을 때는 기울기 때문에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하지만 틀렸다고 내가 맞았다고 한 사람도 요 부분이 틀렸다면 요거만 가지고 한번 다시 평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또는 다른 생각이 어떤 건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세모 친 사람 있죠, 그죠? 그 부분은 세모 친 사람은 한 번 더 평가를 요 지점에 대해서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디귿. 10초 동안 자동차에 작용하는 알자의 힘은 일정하다. 그렇죠? 그렇죠? 기울기가 있죠. 자, 만약에 힘에 대해서 방향을 얘기했다면 물론 가속도 방향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전체 힘의 방향도 마이너스 F로 존재하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묻게 되면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힘은 마이너스로 일정하다는 것은 분명히 그래프상에 나와 있어요. 이걸 아느냐 하고 내가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물어본 거야. 이 그래프를 압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제대로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어. 5번 문제는 다 틀렸어. 100% 내가 다 틀렸어. 자, 다시 봅시다. 그래서 5번 문제.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그림 나는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을 이동 거리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이 보는 물리책에는 힘의 합력에 대한 그래프는 절대로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래프를 여러분들하고 지난번에 연습을 시킬 때 그때 합력에 대한 게 나왔지 지금까지 그래프 상으로 나온 건 없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책에도 안 나와요. 그래프가 합력에 대한 거는. 단 운동량, 충격량 할 때 힘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기는 해. 그 외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합력이 있다는 건 뭐냐? 반대쪽에 힘을 주더라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이 크면 합력이 플러스가 나오는 것이고, 합력이 자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다가 뚝 떨어졌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작용하는 마이너스 F 값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이 아니고 일반적인 힘보다도 마이너스 F 값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요게 1초, 얘는 3초, 그 다음에 얘는 얼마인가 모르겠지만 얘는 있어요. 이동 거리고 F 값입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걸 똑같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뭐로 바꾸냐? 가속도 A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공식 중에 F는 MA라는 공식이 있죠, 그죠? 힘의 평형 문제에서도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질량이 변합니까? 움직이는 물체 질량이 변할까요? 절대 안 변합니다. 운동량, 충격량에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로 두 물체가 부딪히거나 같이 가는 이런 문제 빼고는 말이죠. 하나의 물체이기 때문에 절대 얘는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힘의 값과 가속도 값은 일정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속도 그래프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가속도와 움직임 거리 그래프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머릿속에 잠깐 예측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조건에 처음 속력은 제로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미터 퍼 세크겠죠?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뭔가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자, 자세히 봅시다. 여기는 합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힘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 힘의 합력이 어디가 최고냐? 하지만 힘의 합력이 그래도 이 부분이 가속도 그래프로 본다면 요 부분이 이렇게 해서 플러스 델타 증가량이 있다는 거죠. 플러스 속도의 증가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메모하죠, 그죠? 그러면 내가 힘이 방향이 바뀌어서 까먹었나? 하지만 힘의 값은 보세요. 여기까지가 순간적으로 제일 큰 힘을 준 거예요. 제일 큰 힘을 줬다는 거지. 어쨌든 마이너스가 있든지 플러스가 있든지 간에 마이너스가 2면 플러스가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뺀값이 10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이 R자에 있는 8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게 8 정도 있다는 거지. 제일 많이 줬다는 거지. 점점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힘의 값이 Y축 값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플러스 값이야. 그러면 더해줘야 돼. 계속해서. 뺀 적이 없다는 거죠. 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10 정도를 주고 있지만 이 값이 커져가지고 이게 3, 이게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커져가지고 마지막에 요 지점에는 10, 마이너스 10까지 10, 마이너스 9, 10, 마이너스 8, 10, 마이너스 7 이렇게 쭉 오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R자의 힘은 0이 아니라는 거지.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는 힘이 커지고 있는 구간은 분명해. 단 R자의 힘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가는 힘이 커지고 있고, 요 시점에는 내가 원하는 요게 8이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요게 마이너스 8이 됐기 때문에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좀 어렵죠, 그죠? R자 힘을 내가 설명한 적이 있지만 요 그래프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로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부분은 요 힘과 마이너스 8이 합쳐진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건아 바로 앉아.
아이고. 자, 그래서 봅시다. 기억. 물체가 3m를 이동하였을 때 속력이 최대가 된다. 3m를 이동했을 때 힘의 이동의 속도가 최대가 된다. 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가속도로 만약에 비례하다고 바꿨을 때 이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러스 델타 V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까지는 커지고 있죠. 그죠? 그럼 속력이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여기는 까먹겠지. 여기 부분은 까먹는다고 봐야 돼, 속력을. 마이너스 V이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은 마이너스 델타 V이기 때문에 이렇게 까먹는다고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니은. 물체가 3m 이동했을 때 가속도가 최대가 된다? 가속도가 최대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속도가 지대인 건 맞아. 가속도가 최대가 된다? 어떻게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봐.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가속도가 최대가 된다. 분명히 여기 억울한 사람이 있어. 자, 이런 거죠. 자, 1초까지 얘가 속도가 1초까지 쭉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1초까지 힘이 저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기울기가 기울어야 돼요. 자, 1초 때까지요. 근데 그 다음에 속도가 증가를 하기는 해. 근데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그래프가 그 다음 그래프, 몇 번 그래프죠? 7번에 있는 위치 그래프는 아니지만 속도 값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3초. 요 지점이에요. 속도가 점점 속도 증가는 해, 그죠? 증가는 하는데 이 기울기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 기울기는 꺾어져야 돼. 그래서 여기 전체의 기울기는 가속도는 말이죠. 여기는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A가 일정하지가 않아. A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A는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아는 사고가 좀 다르네. 정확하게 이걸 평가를 해야 돼요. 여기 부분은 이렇게 가속도가 감소하고 있다. 속도는 증가하고 있죠. 그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속도가 증가하는 건 분명해. 왜냐하면 이때의 Y축 값인 이 V가 일정은 아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이 지점에 여기 1초 때부터 3초 때까지 증가하는 건 분명한데 얘가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최대가 된다? 아니에요. 가속도는 감소하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디귿. 물체가 처음부터 1m 이동하는 동안 가속도는 증가는 한다. 그죠? 많이 증가해야 돼. 여기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정하다가 아니라 증가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6번은 수학적으로 푸는 사람도 있고 6번하고 9번을 수학적으로 푸는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푸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추해가지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6번은 말이죠. A점에부터 어느 지점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반환을 했어. 그게 이제 여기까지가 온 게 B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B점. 자, 그리고 주어진 값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냥 L로 잡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전체 길이를 L로 잡았어요. L로. 자, 그림은 어떤 물체가 A점에서 출발해서 이게 출발점. 자,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L만큼 갔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 왼쪽으로 이동하여 B점에 도착한 것이다. 물체의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 자,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를 비교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봅시다. 여기서 2대1이라 나와 있네. 이게 2대1이에요.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갔다가 이만큼 온 곳이 2란 얘기고 그 다음에 그걸 빼버렸더니 얘가 1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돌아온 거리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갔다가 요만큼 온 거리죠. B로 현재 A로부터 B만큼 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끄트머리 L에서 B를 뺀 거를 우리가 변이라고 잡은 것이고 그 변이 값이 1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짝수로 되어 있는 것이 3분의 2가 짝수로 되어 있는데 3분의 4를 잡아봅시다. 얘를 3분의 4를 잡고 얘를 3분의 2를 잡아버리면 얘 B는 2대1이 될 수가 있죠.
간단하게. 그래서 요 경우에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 자, 요 거리다, 그죠? 그러니까 요 거리, 왕복한 요 B점의 거리를 3분의 1을 잡고, 얘를 만약에 3분의 1을 잡으면, 플러스 하면 얘가 3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 B와 이 B를 볼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걸 빼버리니까 이 B를 볼 수 있는 거죠, 변이는. 그러면 이 값이, 질문에 A점과 B점 사이 거리니까 요 거리가 되겠죠, 요 거리. A점과 B점이 순수한 변이를 얘기하는 거죠. 순수한 변이 값은 3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대 1이라는 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됐죠? 자, 그러면 같은 계산 문제 9번을 먼저 해볼게요. 9번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9번. 자, 8번은 내가 할 게 없죠? 그죠? 8번은 A, B 사이에 속도 같아질 때는 20초기 때문에 그거 밑면적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8번은 그냥 200 빼기 100 하면 됩니다. 8번은 쉽기 때문에 얘는 그냥 준 문제이기 때문에 200 빼기 100m를 하게 되면 8번은 100m가 나와야 돼요. 요거는 설마 틀릴 리가 없겠죠. 얘가 언제냐면 20초일 때 속도가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9번 할게요. 자, 9번은 애매모호합니다, 그죠? 9번은 여러분들이 좀 하기에 어찌 보면 조금 수학적으로 계산하려고 막 노력한 게 있는데 뭐 잘한 친구도 있고 어쨌든 맞긴 맞은 친구도 있는데 좀 식이 안 맞는 친구도 있고 계산한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 얘가 30초, 그 다음에 여기가 20초, 여기가 20초, 그 다음에 여기가 맞네, 20초. 여기는 뭐 10초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얘는 A, 그리고 여기는 B. 이렇게 B가 돼 있네, 그죠? 얘는 A. 자, 문제가 그 전에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인가, 모의고사 같은데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자동차가 A가 B를 따라잡는데 걸린 시간은 이라고 했죠. 질문에서 걸린 시간, 따라잡는데 걸린 시간. 다시 말하면 동시에 만난 시간, 걸린 시간 T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은 뭐냐면 거리가 같다. 이 공식이 되는 거죠. 거리가 같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라. 자, 이거 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죠. 이거 봤을 때 우리는 SB 빼기 S, 8번이고, 자, 공식이 A는 우선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시간 X로 잡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움직임 거리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A는 현재 225 플러스 15. A가 얘입니다, 얘. 이거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구하는 공식대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플러스 15에다가 X라는 거를 빼기 요거 30초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뭘 구할 거냐? 나머지 얘기를 구한다. 그래서 나머지 이 부분. 자, 이렇게 하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그냥 직사각형이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10 곱하기 X, 10X를 하면 되겠죠. 이 두 개가 같아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합에 의해서 공식을 더해주면 되겠죠. 공식 위에 적을게요. 뒤에 안 보일 거니까. 225 플러스 15. 얘는 세모하고 사다리 네모를 다 구한 겁니다. X 빼기 30은 10X 하게 되면 X는 45가 나옵니다. 이렇게 45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9번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9번 문제. 자, 그 다음 자, 다음 문제는 7번 문제 봅시다. 또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 시각. 얘는 T인데 내가 고쳐달라고 했죠, 그때? 어떻게 고쳐달라고 했냐면, 잠깐.
자, 내가 뭐라고 그때 했냐면, 그걸 얘기 안 해줬다. 한 명은 얘기 안 해줬네, 이거. 자, 요거를, 요 부분을 내가 T1이라고 하고, 요 T2라고 하자 했다, 그죠? 문제 좀 바꿨어, 이때, 시험 칠 때. 그리고 요 부분이 있다는 있다. 자,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내가 뭐라고 쳤냐면, 기억에 0에서 T1 초에서의 가속도의 방향은 T1에서 T2 속도의 가속도와 방향과 반대이다 라고 되어 있네. 그래프를 한번 바꿔봅시다, 이거를. VT로 바꾸게 되면 얘가 여기가 T1초 이렇게 T1초 그 다음에 T2초 이렇게 꺾어질 수 있어. V.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래프는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얘는 제대로 안 보인다, 그죠? 요게 순간 속도. 요 기울기에서의 순간 속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 속도는 전체가 다 보면 되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평균 속도가 돼요. 자, 그래프의 기울기는 누가 더 크냐? 이게 더 크죠? 평균 속도가 더 크다. 그죠? T1, 여기서는 지금 그래프가 T1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T2로 바꿨지만 어쨌든 T1에서의 순간 속도 크기가 평균 속도 크기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 돼요. 평균 속도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순간 속도보다는 평균 속도가 더 크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니은 틀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이다. 자, 여기서 요 지점에서와 요 지점에서 얘기하고 있다. 요 부분에서, 그죠? 두 개가 기울기 다르기 때문에 반대이다. 기억이 맞는 거죠. 기울기가 반대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 다음에 디귿에 0초에서 T초 사이에서의 속도의 방향은 변했지만 0에서 T초는 지금 여기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험지에서는 T초의 속도 방향은 변했지만 가속도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가속도도 기울기 바뀌었다, 그죠? 가속도도 변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가속도가 변한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7번은 기억만 맞는 것이고 마지막에 10번은 딱 잘라 얘기할게요. 자, 이거 등속도 운동하는 애들인데 ST 그래프니까 그 다음에 상대 속도가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두 개가 멀리 떨어진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려면 기울기가 제일 급한 거와 기울기 제일 완만한 거를 보면 속도가 느리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두 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 속도가. 그래서 제일 많이 기울은 C와 제일 많이 기울지 못한 B를 찾으면 됩니다. C와 B를 찾으면 상대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A가 2쿨롱이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6쿨롱이다, 그죠? 그러면 접촉이 되는 순간에 두 개가 전하량을 두 개를 나눠. 그러면 플러스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다시 떨어지는 순간에 나눠가. 이런 식으로. 나눠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호가 문제가 좀 되긴 하는데, 어쨌든 합쳐서 계산을 한다 하면 되게 나눠 가져가면 돼요. 요게 이제 우리가 정적이, 마찰력의 원리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이 두 금속을 서로 접촉시킨 후 23번 합니다. 지금 다시 거리 R만큼 떨어뜨렸다면 두 금속 사이의 작용원의 힘이 청력인지 인력인지 그런 거 물어보겠죠. 구하고 그 방향은 인력인지 청력인지 쓰시오 돼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얘기해 줬는데 합쳐서 나눠진다 얘기는 했었는데 공식대로 하면은 이게 아니죠. 공식대로 하게 되면 F는 마찬가지 K R 제곱 Q1 값, QA 값 곱하기 QB 값, 곱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그, K 값이, F 값이 K는 R, 이 두 거리가 지금 R이라고 나왔죠, 그죠? 요 거리가 R로 나왔기 때문에 R제곱, 그 다음에 6 곱하기 마이너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R 제곱
R 제곱에 12R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2.K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R이 아니고 K다 이렇게 나옵니다. K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와요.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촉해서 나누게 되면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2 플러스 마이너스 6 값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접촉해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나누죠. 그러면 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때의 전기값은 K는 R제곱 그 다음에 똑같이 마이너스 2씩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은 마찬가지 K R제곱 마이너스 4K 되겠다. 그죠? 순서 좀 바꿉시다. R제곱 마이너스 4K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두 개 값을 물어보는 거죠. 이 두 개. 떨어뜨렸다면 그 두 금속구 사이니까 얘 값이니까 둘 사이에는 둘 다 마이너스 값으로 둘 다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두 힘 사이의 청력. 물론 얘 두 힘 사이도 청력. 이건 뭐 마이너스 값이니까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두 값이라도 청력이 작용한다.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4번 문제 봅시다. 자, 24번에 등속도 운동의 조건은 항상 힘의 합력이 0이어야 돼. 운동 조건에 합력 F는 0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7N으로 마찰력을 줬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줬는데 얘가 내가 당기는 힘이나 힘도 7N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힘과 이 힘이 똑같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데 자 이때 얘 7N이 뭐냐 마이너스니까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F인 마찰력이다. 그때 무슨 마찰력으로 하느냐 얘는 이런 마찰력으로 하면 안 되고 운동 마찰력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1번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힘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6F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F가 있고 마이너스 7F가 있어요. 얘는 정지 마찰력, 얘는 운동 마찰력. 일단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자, 1번에 6N 작용했을 때 힘이 작용한 정지 마찰력 크기는 바로 1번 정답. 마이너스 6 마찰력. 마찰력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부호를. 그 다음에 2번 물체와 수평면 사이 정지 마찰 계수를 구하시오. 자, 복잡하게 나왔다고 했죠. 정지 마찰 계수는 마이너스 F, 마찰력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뮤 mg로 구할 수 있고요.